2023년 2월 독일 언론 키커지의 클린스만 감독의 한국 국가대표 부임 기사가 보도된 후 2월 27일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 부임 공식 기사가 대한축구협회 오피셜로 사실화되었습니다. 과거 거스 히딩크, 파울루 벤투와 같이 첫 만남부터 논란을 일으켰으나 결과적으로 성공을 이룬 두 감독과 유사하게 긍정적이지 못한 여론 속에서 선임되었습니다. 다만 히딩크는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으로서 팀의 아시아 최초 4강 진출을 이끌어냈고 벤투도 12년 만에 대한민국 16강 진출을 이뤄내 한국과 아름다운 재회를 만들어낸 역사가 있습니다. 클린스만 역시 이러한 역사에 동참하게 될지도 지켜볼 대목이기도 합니다. 현재 매우 우려되는 클린스만 감독의 감독 경력과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같은 대한민국 월드클래스 선수들과의 궁합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클린스만 감독은 다들 아시다시피 독일 국가대표에서도 레전드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100경기가 넘는 A매치에서 46골을 기록했으며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는 주축 선수로서 우승컵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선수 경력으로는 세계적인 레전드로 추앙받는 인물이지만 감독 경력만 봤을 때는 매우 우려되는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2006년 독일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감독으로 출전, 독일을 대회 4강 3위에 올려놓은 기염을 토하였으나 당시 독일 대표팀에는 포돌스키, 필립 람, 클로제, 노이어 등 이미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즐비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감독 본인의 역량이 아닌 선수들의 순수기량으로 해낸 결과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전세계적으로 월드클래스 윙백으로 평가받았던 필립 람 선수는 자신의 자서전을 통해 월드컵 당시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들의 기본적인 트레이닝과 체력 훈련에만 비정상적인 관심을 기울였으며 이는 경기 시 오히려 체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기재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수석 코치였던 뇌브 감독이 주된 전술회의 주관 및 선수 통솔을 진행했으며 클린스만 감독은 그저 뒤에서 지켜봤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주장인 본인이 선수들을 따로 불러 감독 없이 전술회의를 했을 정도였다고 기억했습니다. 이후 독일 대표팀 성적 부진이 이어지며 사임한 클린스만 후임으로 앞서 말한 람 선수의 자서전 내용과 같이 선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수석 코치였던 뇌브 감독이 독일 국가대표팀 후임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바이에른 뮌헨 미국 국가대표팀을 맡으며 기대에 못 미치던 클린스만 감독은 큰 사고를 저지르고 마는데요. 분데스리가 헤르타라는 클럽에서 전임에 이어 감독으로 선임된 클린스만 감독은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고작 3경기를 치른 후에 구단과 협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감독을 그만두겠다고 폭탄 선언을 날려 모두를 당혹해 했습니다. 오죽하면 한국 국가대표 선임 관련 기사가 나던 지난 일주일 동안 독일 축구팬들은 클린스만이 감독으로 부임하게 되면 꼭 페이스북을 팔로워해라. 본인이 어디서 뭘 하는지 뭘 먹는지 뭐든지 다 알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클린스만 감독은 현재 미국 영주권을 받아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대표 감독 당시엔 독일에 거주하고 경기가 있는 일정 기간에만 미국에 머물러 미국 내부에서도 제대로 된 감독이 맞냐는 걱정 섞인 우려가 많았는데요. 이번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여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클린스만 감독과의 협상 과정에서 본인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면서 국가대표 경기가 있는 날에만 한국에 입국하면 안 되냐는 다소 어이가 없는 협상안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며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을 SNS에 자주 올리던 벤투 감독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이처럼 대내외 적으로 모두가 설마하며 우려하고 있던 사이 대한축구협회는 결국 클린스만 감독 부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클린스만 감독의 부임으로 기대되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이라는 국적을 가진 클린스만의 특징을 생각했을 때 한국의 레전드인 차범근 감독과의 조화를 생각할 수 있고 축구 국가대표를 지내고 독일어를 원어민처럼 구사하는 차두리 선수와도 아주 두터운 친분이 있다고 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에 입국하며 4명의 코치진을 동반할 예정인데 한국 코치진에서는 차두리 선수를 우선적으로 요청했다고 합니다. 차두리 선수는 독일 리그에서 활약한 경험이 있으며 이재성, 손흥민과 같이 독일 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들과의 관계도 매우 잘 형성되어 있어 독일 감독인 클린스만과의 의사소통과 경험 공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구사하는 축구 방식은 저돌적인 공격 패스와 개인의 기량을 살린 돌파를 위주로 하는데요. 이는 이강인과 같이 양질의 패스를 뿌려주는 인재와 손흥민 선수의 저돌적인 돌파력을 장점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감독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약점으로는 미드필더를 잘 활용하지 못해 경기가 풀리지 않을 경우 단순 롱볼 전략만을 구사한다는 점이 있고 수비에 우리 김민재 선수가 있어 크게 우려되지 않지만 기습을 바탕으로 한 축구를 하다 보니
경기 시 수비수들이 공을 소유하고 있는 시간이 매우 길고 실수 유발을 자주 일으키는 전략을 구사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클린스만 감독 부임 소식이 흘러나올 때부터 제발 설마 아니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일 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들과의 시너지와 본인 커리어 공유를 통해 선수들에게 동기부여와 월드클래스 시야를 공유해줄 수는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 국가대표 경기 후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부터 대한민국 감독직을 사임합니다. 이런 돌발 행동을 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됩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나이가 58세인데요. 이 나이에도 생각이 깊지 못한 돌발 행동을 한다던가 벤투 감독이 쌓아올린 빌드업 축구라는 한국 축구의 소중한 자산을 이어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매우 깊은 우려가 예상됩니다. 이번 소식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해외 축구 및 손흥민 선수의 정보 수집, 전달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소식 때까지 건강하시길 바라며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